안녕하십니까. 파도 타는 변리사 장진규 변리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서핑하면 어떤 장면을 상상하시나요? 아마 이런 멋진 장면을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프로 선수가 아닌 아마추어가 멋지게 파도를 타기는 쉽지 않죠. 그래도 서핑의 물리학을 알면 앞으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타려는 파도는 먼 바다에서 해변으로 오면서 파도면의 각도가 커지다가 어느 한 곳에서부터 무너지면서 거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한꺼번에 흰 거품을 내며 무너지기도 하지만 서핑하기에 좋은 파도는 이 그림처럼 한쪽에서부터 점점 옆으로 깨지는 형태를 갖습니다. 서퍼가 패들을 하면서 거품이 생기는 파도의 윗부분에서 충분한 속도를 맞춰서 파도가 진행하는 속도와 동기화되면 이때부터는 파도의 아랫부분을 향해서 서프보드와 함께 내려가기 시작하죠. 위치 에너지가 이제 운동 에너지로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실제 바다에서 거품의 형태는 이렇게 보입니다. 이때 파도를 옆에서 보면 이 그림과 같이 파도면을 타고 내려가면서 서프보드와 서퍼의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파도 위쪽 높은 곳에서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해변 방향으로 향하는 병진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셈이죠. 여기서 앞으로 계속 진행하면 파도는 거품을 내면서 사라지게 되고 그대로 더 가다 보면 어느새 평평한 수면 위에서 물과 서프보드의 마찰 때문에 서퍼는 속도를 잃고 라이딩은 끝나게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파도가 힘있게 밀어주어서 해변까지 운 좋게 갔지만 더 길게 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파도를 잡아도 직진하면서 해변 끝까지 탈 수 없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먼저 물 위에서 서퍼보드에 서퍼가 엎드렸을 때 서프보드와 물의 형태를 옆에서 보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숏보드는 서프보드의 노즈라고 하는 앞부분을 제외하면 비스듬하게 물에 잠겨 있고 롱보드는 조금 덜 잠기지만 많은 면적이 물에 닿아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돌려서 수면 아래서 보면 이렇게 보일 겁니다. 만일 서프보드가 진행하는 방향에서 서프보드를 향해 바라본다면 물을 향해 이만큼의 면적이 밀고 오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굉장히 큰 저항이죠. 거기에 물의 마찰력까지 더해져서 서프보드는 금세 멈추고 맙니다. 그러면 파도를 더 오래 길게 타면서 멋진 동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거품이 생기는 부분을 피해서 옆으로 가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엔 파도의 아랫부분에서 가장 빨라진 속도, 즉 가장 커진 운동 에너지를 다시 위치 에너지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잘 타는 서퍼들은 가장 속도가 빨라진 아랫부분에서 바텀턴이라는 동작을 해서 파도의 윗면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복하면 파도면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오랫동안 파도를 탈 수 있게 되고 멀리서 보면 파도면을 타고 옆으로 계속 이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파도 아랫부분에서 커진 운동 에너지를 다시 파도 윗부분으로 올라가서 위치 에너지로 바꾸고 다시 밑으로 내려가면서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동작을 반복하는 겁니다. 물론 롱보드는 숏보드에 비해서 길고 또 락커가 작아 덜 휘어 있어서 파도면의 서프보드의 옆면인 레일을 맞물리게 한 후에 파도에 평행하게 진행하는 조금 다른 매뉴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롱보드도 그러한 상태가 영원히 계속되진 않고 그 상태가 유지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이 동작을 해야만 합니다. 자, 물리학을 떠올리기 어렵다면 여러분에게 친근한 그네를 생각해도 됩니다. 그네는 줄에 묶여 있어서 일자로 왕복하지만 높은 곳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낮은 곳에서의 운동 에너지로 또 그 반대의 에너지 전환이 반복되는 것은 서핑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내 몸의 공기 저항과 여러 가지 마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점점 그네가 멈추므로 가장 아랫부분에서 점프하듯 그네 발판을 차면서 몸을 펴는 방식으로 힘을 주는 것처럼 서핑에서도 바텀턴을 하면서 몸을 웅크렸다가 펼치는 동작을 하기도 합니다. 발로 서프보드 아래를 향해서 차는 힘의 반발력으로 생기는 이 벡터가 그네의 속도와 합쳐져서 이 방향으로 에너지를 더 해주게 돼서 공기저항과 마찰로 이뤄지는 에너지를 보충해 주듯이 서핑에서도 바텀턴을 하면서 그런 동작을 해서 속도를 높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스피드 만드는 기술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뤄보기로 하고요. 이 영상에서는 서프보드와 물의 저항을 줄이는 방법에 집중해 보기로 합니다. 이 영상에서 보시면 세계적인 서퍼인 켈리 슬레이터의 서프보드가 물에 어떻게 닿아 있는지 보이시나요? 보드의 옆면, 즉 레일이라고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물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큰 파도와 세계적인 선수가 아닌 아마추어 서퍼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 서퍼가 일어서면서 파도로
보드를 옆으로 돌려서 레일을 파도에 맞물리게 합니다. 이렇게 레일을 파도면에 맞물리게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점을 갖습니다. 직선으로 탈 때처럼 거품에 갇히지 않고 옆으로 진행할 수 있고, 이렇게 서프보드에 레일을 파도면에 맞물리게 하면 서프보드가 진행하는 방향에서 봤을 때 물과 저항이 생기는 면적은 이렇게 보일 겁니다. 저항이 생기는 면적이 굉장히 작죠. 사실 서프보드의 전체적인 형태는 이렇게 레일을 이용해서 속도를 내는데 유리하도록 현대에 이르면서 설계가 계속 진화해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서핑을 잘하는 사람들의 비밀은 뉴턴 고전 물리학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서프보드의 레일로 파도를 타고 파도의 거품에 갇히지 않기 위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변환을 활용하는 것. 수학을 언급하지 않고 또 물리학을 잘 몰라도 이렇게 이해하면 여러분의 서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해를 한다고 해서 바로 서핑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많은 연습도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